저는 중학교 때부터 간호사라는 확고한 꿈을 가졌기에 고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를 간호에 초점을 두어 거의 모든 활동을 의학, 간호학, 생명과학 등 보건의료 분야에 접목시켜 활동하였습니다. 저는 교내 활동 중에서 각종 대회와 세부 특기 사항과 같은 비교과 활동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봉사활동 소가문 대회, 인문사회 주제탐구 보고서 대회, 그리고 다독상 등 교내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여하여 수상을 하였는데 저는 대회에 참여하는 목적이 단지 수상만을 위함은 아닙니다. 물론 수상까지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수상만을 바라고 대회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주제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고 대회에 나가기 전과 비교해서 자신이 성장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세부특기 사항과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자신의 관심 분야의 주제를 접목시켜서 스스로 주제에 대해서 탐구를 하며 배우고 느낀 것들을 토대로 심화 탐구를 하는 것입니다. 세부특기 사항은 학생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전공 접학성, 그리고 학업 역량, 그리고 발전 가능성까지 확인할 수 있어 저는 무엇보다도 세부특기 사항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호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었지만 문과 계열의 성향이 강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1과 수2라는 수학 과목이 있어서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리를 다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하나의 원리를 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리들이 복합적으로 문제에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학에 굉장히 취약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냄으로써 한 학기 동안 한 등급을 올리는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라 라는 것은 너무 진부하고 보편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특히 수학과 같은 단위수가 굉장히 큰 과목을 포기하는 순간 전체 등급이 훅 떨어지고 전체 내신 등급이 떨어지는 등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지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과정은 미래의 자신에게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간호학과에 지원한다고 하면 다들 봉사활동 혹은 동아리에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다들 기본적으로 100시간 이상의 봉사 시간을 가지고 있고 다들 간호 동아리 혹은 의료보건 동아리에 가입하곤 합니다. 물론 저도 1학년 때는 77시간 그리고 2학년 때는 162시간 등의 봉사 시간을 가지고 있고 봉사 동아리와 간호 자율 동아리에 가입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봉사 시간에만 연연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1학년 때 외부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내신 성적에 집중하지 못했고 또 외부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에 급급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간호학과에서 봉사 시간이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이란 여러 군데에서 봉사하기보다는 한 곳에서 오랜 기간 그리고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최소 100시간 정도는 돼야 봉사활동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3년 동안 꾸준히 봉사할 것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외부 봉사활동에 집중하기보다는 교내에서 봉사라는 이 키워드를 부각시킬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실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활동은 물론 남들과는 차별화되고 나만의 개성과 나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대회일 수도, 자율이나 진로활동일 수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서 드러날 수도 있겠죠. 가령 예를 들면 저는 봉사활동 소가문 대회에서 우수상을 입상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봉사활동 시간이 많아서 수상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교내 학급에서 봉사와 관련된 어떠한 일이라도 제가 느끼고 배운 것들을 진솔하게 담아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간호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간호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자신의 진솔한 바탕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점수와 같은 교과 활동보다는 봉사와 독서 활동, 세부 특기 사항 혹은 자율 활동, 진로 활동 등의 비교과 활동에 집중을 해서
비교과 활동은 비교적 잘 관리가 되어 있었지만 내신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내신 관리에 더욱 집중하였으며 2, 3학년이 되면서 내신 점수를 잘 받아서 상향 곡선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비교과 활동에만 집중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무조건 내신 성적이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학종 전형을 준비한다고 해서 비교과 활동이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전공과 접목시킨 에피소드가 많다고 해서 내신 점수가 턱없이 낮으면 1차 서류 전형에서부터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종 전형을 준비했다고 할 수 있고 또 학종의 경우에는 비교과 활동은 모두 다 챙겨야 합니다. 학종 전형의 메리트는 바로 내신 점수가 살짝 낮더라도 비교과 활동으로 자신의 발전 가능성과 전공 관심도를 보여주어 낮은 내신을 커버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간호학과를 준비하는 타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내신은 낮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략을 잘 파악해서 결과적으로는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내신은 낮더라도 누구보다도 전공 접학성, 그리고 전공 관심도, 그리고 저희 발전 가능성이라는 평가 요소에서는 자신 있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교과목 선생님들과 친해지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단순히 아부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세부특기 사항을 작성하는 선생님들에게 자신의 관심 분야 그리고 전공에 흥미가 있고 탐구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이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을 뿐만 아니라 추가 질문을 하거나 진심으로 전공 그리고 학습에 흥미가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구 한의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시절 저도 여러 대학교의 가이드북에서 입학하신 간호학과 선배님들의 수험생 생활 이야기를 읽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대학교 1학년이 되었고 또 2학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3이 끝,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시고 고단한 수험 생활의 끝에는 결국 여러분들이 흘린 땀이 결실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